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AWS 계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프리티어가 무엇인지, AWS에서 제공하는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 프리티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WS의 계정, 어카운트가 무엇이냐면 AWS의 사용자와 리소스를 관리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AW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AWS 계정 안에다가 AWS 리소스를 생성을 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후 다양한 사용 주체, 예를 들어서 IAM 사용자라든지 역할 등이 생성된 리소스를 사용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요. 계정이 많은 게임이라든지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계정을 사용자와 동일한 용어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게임 계정 하면은 그 게임의 사용자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는데 AWS에서는 계정은 사용자가 아닙니다. 계정은 AWS 사용자와 리소스를 관리하는 단위라고 말씀드렸고, 사용자는 그 안에서 리소스들을 실제로 액세스하고 사용하는 주체가 바로 사용자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그리고 AWS 계정 생성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메일, 신용카드, 계정 이름을 제공해서 신규로 계정을 생성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신용카드죠. 즉 여러분께서 AWS 계정을 만들고 싶으시면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즉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AWS의 오르가니제이션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걸로서 계정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은 여러분께서 처음으로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요걸로 우리가 앞으로 계정을 생성해서 실습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배워볼 예정이에요. 일단은 계정 생성 시에는 루트 사용자라는 것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이 루트 사용자는 계정을 생성할 때 처음으로 생성된 사용자고요. 계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계정 권한을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짓을 해도 이 계정의 풀 액세스를 항상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탈취당했을 때 복구가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루트 사용자의 권한을 탈취당했다. 누군가가 루트 사용자를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이 로그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순간에 뭘 할 수 있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여러분의 계정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시간당 몇십만 원이 드는 어마무지한 서버를 빌려다가 비트코인을 채굴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어마무지한 비용을 안겨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바로 MFA를 꼭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MFA는 멀티팩터 어서티케이션의 약자로 OTP라든지 이렇게 아이디 패스워드 말고 다른 걸로 인증한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은 다른 사용자와 달리 루트 사용자만 가능한 작업이 있는데 AWS의 계정 설정을 변경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메일 주소 변경이라든지 계정 이름 변경이라든지 연락처 정보 변경하는 거, 그리고 요금 관련 설정, 이건 참고로 이따가 알아볼 IAM 사용자한테 위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AWS 서포트 플랜, AWS의 구독형 지원 플랜이 있는데 이것을 구독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AWS 계정을 삭제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루트 사용자만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 요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루트 사용자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루트 사용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권장사항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할 때는 루트 사용자를 써야 되겠지만 이게 아닌 이상은 루트 사용자를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그럼 뭘 사용해야 되나요? 바로 IAM 사용자예요. 이 IAM 사용자는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를 통해서 생성한 사용자고요. 생성 시 권한이 따로 부여되어 있지 않고 정책이나 그룹을 통해서 권한을 부여받아서 활동을 합니다. 자세한 건 우리가 나중에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IAM 사용자가 탈취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권한이라든지 그룹을 제거를 해서 이 IAM 사용자의 권한을 박탈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루트 사용자 대신에 IAM 사용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루트 사용자 같은 경우에 탈취당하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근데 IAM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책이라든지 권한을 다시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IAM 사용자가 입히고 있는 피해를 멈출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시각적으로 알아보면 우리가 AWS 계정을 만들 때 일단 계정 이름이랑 루트 이메일이랑 신용카드를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계정이 생성된과 동시에 루트 사용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이 루트 사용자를 통해서 IAM 사용자들을 만들고 이제 역할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AWS의 다양한 리소스들, 서비스들을 프로비전한 다음에 이 IAM 사용자를 통해서 이렇게 리소스들을 사용하는 이 구조가 일반적인 어카운트의 구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루트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직접 이렇게 리소스를 만들 수도 있지만 요거는 권장사항이 아니고 항상 IAM 사용자를 만드셔서 IAM 범위 내에서 이렇게 리소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는 모든 실습도 마찬가지로 IAM 안에서 IAM 사용자를 만들어서 그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실습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리소스를 썼다. 뭐 여러가지 서버도 빌리고 여러가지 작업을 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은 이렇게 신용카드로 매달마다 청구가 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AWS 계정의 전체적인 구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계정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AWS 리소스 관리의 일반적인 최대 단위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정이 가장 큰 단위는 계정입니다. 여러분께서 무엇을 하시던 간에 가장 큰 범위의 설정 단위는 일반적으로는 AWS 계정이에요. 제가 왜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리냐? 특수한 경우가 있겠죠? 계정끼리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더 큰 단위로 확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일단은 가장 큰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정별 최대 S3, 참고로 S3는 파일 저장 서비스인데 최대 버킷 개수가 뭐 계정별로 몇 개라든지 아니면은 계정별로 EC2 서버를 빌리는 서비스는 몇 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여러 다양한 설정들이 계정 단위가 가장 맥스, 가장 큰 범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좋느냐? 당연히 관리 및 피해 범위를 한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 권한 관리를 하는 경우에도 그래서 계정 단위로 이제 권한이라든지 피해를 한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정 내부에 있는 권한만 관리하면 돼서 여러 가지 관리를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해킹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이 계정의 장점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비용 범위에 대한 확인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서비스가 이제 계정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전체 서비스들이 다양한 AWS 서비스들이 청구되는 시점은 계정 단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비용이 어떤 서비스에 얼마나 들었나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계정을 하나만 생성해서 사용할 거지만 실전에서는 여러 개의 계정을 생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이제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관리자인데 이 회사에 AWS 계정이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회사에서는 몇 가지 프로젝트가 돌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개만 볼게요. 프로젝트 1이 있고 프로젝트 2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스테이지가 있어요. 데브 스테이지가 있고 QA 스테이지가 있고 프로드 스테이지가 있는데 프로젝트 2도 마찬가지로 데브가 있고 QA가 있고 프로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리소스들이 엄청나게 많은 AWS 서비스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이것을 관리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젝트 1의 QA를 하기 위한 리소스 비용은 얼마가 드나요? 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전체에서 이 부분만 따로 계산을 해야겠죠. 물론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해야 돼요. 플러스 누군가가 이 계정에 해킹해서 들어온다. 그럼 여기 있는 모든 권한을 여기 있는 모든 리소스에 대해서 해킹 범위로 잡히게 되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데나 들어가가지고 뭔가 해킹을 들쑤셔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해킹당했는지를 찾는 것부터가 일이에요. 왜냐면 너무 많은 리소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이렇게 계정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데브 어카운트를 따로 두고 그 다음에 프로드 어카운트를 따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발자들은 여기 데브 어카운트에 있는 리소스들만 사용할 수 있게, 개발할 때 필요하니까요. 여러 가지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별도로 프로덕션, 실제로 서비스가 운영되는 리소스에는 접근을 못하게 막아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드라든지 여러가지 개발상이 끝나면은 뭐 기시라든지 다양한 레포지토리로 결과물을 올리고 그게 자동으로 이제 배포 과정을 통해서 실제 프로덕션 어카운트에 있는 여러 서비스로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뭐가 좋죠? 별도로 이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유저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프로덕션, 실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어카운트의 보안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거기다가 뭔가 예를 들어서 뭐 1년차 된 뭐 주니어 개발자분께서 실수를 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리소스를 전체를 다 날려먹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프로덕션 어카운트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몇몇 개의 AWS 계정을 운영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이고요. 우리가 차차 강의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다양한 계정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텐데, 다만 우리가 실습할 때는 이렇게 많은 어카운트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의 AWS 계정을 가지고 실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거예요. 참고로 나중에 우리가 배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스포일링을 하면은
우리가 계정을 많이 만들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신용카드도 필요하고 매번 신용카드 정보 입력하고 매번 그 과정을 거치는 게 매우 번거롭잖아요.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배울 것 중에는 우리가 다양한 계정들을 AWS의 관리된 서비스 안에서 생성하는 그런 서비스도 우리가 배워볼 예정이니까 나중에 배울 내용을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은 우리는 하나의 계정만을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계정 생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 계정 생성할 때 알아둬야 되는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 생성할 때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AWS 계정을 처음 생성하면 루트 사용자, 아까 말씀드렸죠? 와 기본 리소스 등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AWS 계정 아이디가 부여가 되는데 숫자예요. 이 숫자는 로그인할 때 해당 숫자를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숫자를 기억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별명을 지정 가능합니다. 이거를 문자로 된 별명인데 이걸 기반으로 거의 대부분 활용하게 됩니다. 루트 사용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 드리면은 생성된 계정의 모든 권한을 자동으로 가지고 있고 생성 시 만든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탈취당했을 때 복구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하고 MF의 설정이 꼭 필요하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루트 사용자는 관리용으로만 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계정 설정이라든지 변경, 빌링 등 이런 이유가 아니면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IAM 사용자를 이용하시는 것이 맞다. 그래서 IAM 사용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IAM 서비스를 통해서 생성한 사용자고 만들 때 주어진 아이디로 로그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따로 권한을 부여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양한 유형의 IAM 사용자를 만들 수가 있는데 관리자, 개발자, 디자이너, 회계팀 각각 다른 권한을 가진 IAM 사용자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관리자는 모든 걸 가능하고 개발자는 서버에 접근하는 거, 회계팀은 뭐 빌링 정보에 접근하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IAM 사용자들을 따로 권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권한 부여 시 우리가 만들어 볼 어드민 IAM 사용자처럼 모든 권한을 가지게 만들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루트 사용자만 가능한 것들을 제외하고 빌링 권한은 루트 사용자가 허용해야 되는데 요거는 실습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알아보겠 꼭 사람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등의 가상의 주체도 이 IAM 사용자가 될 수 있는데 요거는 실습에서 해보도록 할 거고 한 번 더 강조드리면 AWS 관리를 제외한 모든 작업은 관리용 IAM 사용자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계정을 실제로 만들어 보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텐데요. 바로 AWS 프리티어예요. 이 AWS 프리티어는 고객에게 서비스별로 지정된 한도 내에서 무료로 AWS 서비스를 살펴보고 사용해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12개월 무료, 상시 무료, 단기 무료 평가판에 세 가지 유형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인데요. 간단히 말하면은 AWS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살펴보고 사용해 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학생이라든지 혹은 포춘 500위 회사에 있는 업체에서 새로 계정을 생성한다든지 누구나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언제나 무료가 있고 무료 평가가 있고 12개월 무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무료가 언제 끝나는지 비용이 발생하는지 안 발생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코스트 익스플로러 혹은 AWS 버짓 등으로 사용량 추적 및 알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할 것 같을 때 혹은 이미 발생했을 때 여러분께서 별도로 알람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유형을 알아볼 건데 첫 번째는 언제나 무료 유형이에요. 이거는 기존 및 신규 고객에게 모두 일정 기간 동안 보통 월 단위예요. 일정 사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이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혹은 사용량 이상을 사용하면 그 이후부터 과금합니다. 여기서 올이에요, 올.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혹은 일정 이 사용량 이상을 사용하면 과금입니다. 예를 들면은 AWS 람다, AWS 서버레스 컴퓨팅 서비스는 월 100만 건을 호출하는 게 무료고요. 100만 건을 넘어가게 되면 과금을 받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프런트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죠. AWS CDN 서비스는 월 1TB의 송신, HTTP 혹은 HTTP 1000만 건 이런 것들이 모두 무료예요. 월 단위로 항상 무료입니다. 항상 언제나 무료죠. 그리고 아마존 다이나모DB는 월 25GB 저장 공간이랑 월별 2억 개 처리 용량은 모두 무료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일단은 언제나 무료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께서 계정을 언제 만드시던 계정이 얼마나 지났던 간에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께서 이 범위 내에서는 한 달 동안에 이만큼 써도 비용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12개월 무료인데요. 이거는 신규 고객에게 새롭게 계정을 생성한 사용자에게 12개월 동안 일정 사용량에 대해서 무료입니다. 그래서 12개월이 넘어가거나 혹은 월 일정 사용량을 넘어서면 과금이 되게 돼요.
이게 가장 흔한 거고요.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볼 텐데 여러분께서 계정을 만드시자마자 다양한 실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이 12개월 무료인 서비스들이 대부분이라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비용이 나오지 않으나 여러분께서 실수로 서비스를 켜두거나 더 많은 사용량을 사용하게 되면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개월 동안 무조건 무료가 아니라 월 일정 사용량을 넘어서게 되면은 과금이 발생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마존 EC2 AWS의 서버를 빌리는 서비스인데요. 요거는 월 750시간이 무료고요. 12개월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T3 마이크로라는 타입 한 대는 월 내내. 왜냐면은 한 달이 720시간이죠. 근데 두 대를 쓰고 있다. 예를 들어서 월 1440시간을 썼다. 그러면은 과금이 발생합니다. 왜 그렇죠? 750시간보다 더 크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마존 RDS, AWS의 DB 서비스 역시 이렇게 무료고요. 이런 서비스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습해보는 거의 대부분의 AWS 중요 서비스는 이렇게 12개월 무료 프리티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12개월 무료에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 하나는 퍼블릭 IPv4 IP 같은 경우에는 월 750시간이 무료예요. 근데 이 말은 무엇이냐? 이 750시간 이상 사용하게 된다면은 과금 대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이런저런 이유로 퍼블릭 IP 주소를 할당할 경우 인터넷에서 사람들을 받고 싶거나 여러분의 웹서버를 올리고 싶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퍼블릭 IPv4 주소가 필요한데 이게 무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리소스 이외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우 우리가 AWS 사용하는 이유 자체가 이 AWS 상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거나 여러가지 인프라를 사용을 해서 퍼블릭 유저들을 받기 위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IPv4 주소를 많이 사용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실습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여러분께서 많은 IPv4 주소를 사용할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한 달에 750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시간당 0.005불의 요금이 부여되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IPv4 주소가 할당될 만한 여지를 완전 차단하기 위해서 리소스 정리를 하겠지만 여러분께서도 이 사실을 꼭 염두에 주셔서 반드시 IPv4 주소가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당연히 IPv6를 사용할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이 IPv4와 IPv6 그리고 AWS에서 어떻게 이런 IPv6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강의로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은 프리티어의 세 번째 방식은 바로 무료 평가인데요. 이거는 사용을 시작한 후에 일정 기간 혹은 일정 사용량 이후부터 요금을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무료 사용 기간을 초과하거나 무료 사용량을 초과하면 요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마존 퀵사이트라는 AWS BI 시각화 툴은 처음 30일 동안은 무료고 30일이 지나면 비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라이트 세일이라는 서비스는 AWS의 컴퓨팅 파워를 쉽고 빠르게 프로비전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처음 3개월은 무료고요. 혹은 월 750시간이 무료예요. 무슨 말이냐? 3개월이 지나거나 750시간 더 쓰거나 하면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아마존 차임, AWS 커뮤니케이션 툴인데요. 뭐 구글 밋 같은 거예요. 이거는 30일 동안 프로티어가 무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몇몇 서비스들은 일정 기간 동안에만 무료인 거예요. 아까 12개월 무료는 뭐였죠? AWS 계정을 만든 후 12개월까지는 무료로 해주겠다는 거였죠? 근데 얘는 뭐 12개월이 지나든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면은 그 첫 사용 시점부터 이만큼의 기간은 무료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주면 좋은 거는 AWS에서 인터넷으로 데이터 전달은 월 100GB가 무료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AWS로 들어오는 트래픽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이거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여러분께서 인터넷에서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혹은 뭐 유저가 AWS로 들어오는 트래픽 이 모든 AWS로 들어온 트래픽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나가는 거는 비용이 발생해요. 하지만 들어오는 건 언제나 무료다. 참고로 이제 무료 티어 트랙 알람이 가능한데 이건 뭐냐면은 AWS 프리티어 유세지 알람, 즉 각 서비스별로 85% 정도에 도달했을 때 이메일로 알람을 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외에 AWS 버짓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더 정확한 알람이 가능한데 우리는 이따 계정을 생성할 때 AWS 버짓을 한번 설정을 해서 우리가 예측한 비용 이상으로 나올 것 같을 때 이메일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트랙 가능한 서비스들이 목록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링크를
따로 넣어드릴 테니까 요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는 트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뭔가 프리티어 이상을 사용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알람이 와요. 여기 보시면은 AWS 람다인데요. 이렇게 프리티어가 이렇게 있는데 나는 요만큼 쓰고 있어서 곧 넘칠 것 같아 라는 알람이 오게 됩니다. 85%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내가 뭔가 실수했구나. 비용이 발생하면 안 되는 비용이 발생할 것 같네 할 때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께서 그 서비스를 끄거나 중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링 앤 코스트 매니지먼트에서 프리티어 현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 빌링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께서 프리티어를 잘 활용하시는 건 되게 좋아요. AWS를 처음 만들었을 때 여러분께서 학생이실 수도 있고 뭐 직장인일 수가 있겠지만 비용 부담 없이 AWS의 다양한 서비스를 접해보시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나 여러분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것을 그대로 두면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프리티어라도 한계가 존재하고요. 다양한 이유로 요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EC2, AWS 서버를 빌리는 서비스를 프로비전 후에 정리하지 않는다든지 제가 실습이 끝나면 항상 정리를 요청드리겠지만 뭐 어떤 이유로든지 정리를 안 하시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이외에 해킹이라든지 보안 사고 때문에 비용이 발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EC2라든지 AWS AI 서비스인 세이지메이커 등을 탈취해서 비트코인을 채굴당한다든지 이런 식의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건데요. 네, AWS 해킹을 당해서 비용이 3억 이상 나왔다. 이런 것도 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부주의하게 리소스를 쓴다면은 이런 상황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익스트림한 케이스고 이런 경우는 거의 나오지가 않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루트 사용자 및 IAM 사용자 MFA를 활성화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탈취당하면 어렵다. 그리고 비용 모니터링 설정을 꼭 하시고 우리가 실습 때 할 거예요. AWS 버젯 같은 거 그리고 AWS 리소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 AWS 컨피그라든지 AWS 유저 노티피케이션 등이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이걸 설정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키시면은 아까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제가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을 뿐 여러분께서 너무 겁먹고 그럼 나 비용이 몇백만 나오면 어떡하지? 여러분께서 이 규칙을 지키신다면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실습을 해보기 전에 먼저 준비물을 알려드릴 텐데요. 준비물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메일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혹은 iOS에 구글 OTP라는 앱을 설치해 주셔야 돼요. 정확한 명칭은 구글 어텐티케이터인데 구글 OTP라고 쳐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여러분께서 받으시면은 이렇게 OTP 숫자를 받아보실 수 있는 이런 앱이에요. 설치 안 하셨다면 설치해 두시고 만약에 설치를 하셨으면은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뭘 하려고 하느냐? MFA 설정을 위해서죠. 그리고 실습 순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신용카드랑 이메일을 사용을 해서 AWS 계정을 처음으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루트 사용자의 MFA를 설정할 거고요. 이때 사용할 거는 우리가 구글 OTP 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미리 다운로드 해 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정 별명을 생성할 건데요. AWS에서 계정을 만들면은 계정 숫자가 부여되는데 이건 외우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계정 별명을 생성할 거고 그 다음에 관리 권한, 모든 권한을 가진 IAM 사용자를 생성을 해서 우리가 실습에 활용하기 위한 이 IAM 사용자를 생성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풀 권한을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IAM 사용자 역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역시 MFA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사용자에서 로그아웃 한 다음에 IAM 사용자로 로그인을 해서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을 해서 IAM 빌링을 활성화할 겁니다. 왜 그러냐? IAM 사용자는 별도로 빌링 권한을 활성화해주지 않으면 권한이 있더라도 빌링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을 다시 한 다음에 이 빌링 내용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IAM 사용자가 실제로 빌링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실습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